안녕하세요. 포르모사 링크 진행자 손전홍입니다.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놓칠 수 없는 행사가 10월 타이페이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트 타이페이 2025입니다. 중화민국 화랑협회가 주최하는 아트 타이페이 2025는 10월 23일 목요일 VIP 프리뷰 데이를 시작으로 10월 27일 월요일까지 닷새간 타이페이 세계무역센터 제1관에서 진행됐습니다. 1992년 처음 시작한 아트 타이페이는 올해로 32회를 맞이했는데요. 올해는 무려 6개의 국가에서 120개의 갤러리가 참여하는 만큼 그 다양성도 엄청났습니다. 현대 미술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갤러리들이 대거 참여해 아시아의 예술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견고히 다진 타이페이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닷새간 행사장을 찾은 컬렉터는 무려 5만여 명. 아트 타이페이 성공 요인으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건 풍성한 밥상입니다. 미국 팝아트 작가 스티븐 해링턴과 독일 출신의 프랑스 추상화가 한스 하르퉁, 일본 인기 작가 쿠사마 야요이와 무라카미 다카시 등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 다수가 행사 기간 타이페이를 찾았습니다. 덕분에 컬렉터들은 아낌없이 지갑을 열었어요. 이번 아트 타이페이 한국 작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는데 베이징에 기반을 둔 커먼 아트 센터가 전면에 내세운 1980년생 김준식 작가님의 작품 12점이 다 팔린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한지 위에 가득 피어난 매화 그리고 세필붓으로 치밀하게 묘사된 디테일. 아트 타이페이 출품된 김준식 작가님의 매화 시리즈는 압도적인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단순히 잘 그린 그림이 아니라 평면과 입체 경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들고 동서양의 색채를 품으며 세계와 만나는 하이퍼리즘 그리고 위트를 창조해내는 괴물 같은 작가 김준식. 페어장에서 만난 김준식 작가님에게 작품 세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은 대만과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고 작품 활동은 좀 다양한 곳에서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한 2년 전부터 다 시작하게 했고 대부분 베이징이나 미국이나 일본도 가끔 하고 그런 식으로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 김준식입니다. 작가님 작품 세계도 궁금합니다. 작품 세계는 요즘 어떻게 보면 작가를 원래 분류하는 기준이 매체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유화 작가예요, 동양화 작가예요, 저수 작가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현대에는 그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 작품의 장르를 동시에 하는 작가도 되게 많고 판화도 하고 뭐 회화도 하면서 저서도 만드는. 저는 어떻게 저를 판단하냐면 저는 리얼리즘을 하는 작가예요. 리얼리즘. 굳이 유화가 아니더라도 미디어 작품도 따로 있고 동양화와 서양화를 왔다 갔다 하지만 매체를 따지면 굳이 유화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입체감이라고 하는 그 사실주의를 가장 중요하고 생각해요. 포토리얼리즘, 그러니까 사진처럼 평면적으로 보이는 그림을 제외한 모든 리얼리즘을 다루는 작가예요. 이번 아트 타이페이는 어떻게 하다가 참가하시게 됐나요? 아트 타이페이는 예전에 코로나 전에 예전에 한국의 가나아트를 통해서 한 번 참여한 적이 있고 그 뒤로는 이제 중국 베이징 갤러리와 함께 일을 하면서 계속 참여를 하고 이번이 한 5번째, 한 6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사는 곳이 최근에는 대만으로 대학원을 진학하면서 지난달에 졸업을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대만에 참여하기 좀 더 수월해진 면이 있고 그전에는 대부분 베이징 화랑을 통해 이제 베이징에서 개인전도 하면서 이 화랑이 이제 대만에서 참여를 하니까 제가 왔는데 이제 반응이 괜찮으니까 저는 거의 고정으로 계속 하고 다른 작가들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실험을 해보는 것 같아요. 화랑회 측에서. 그렇게 해서 계속 참여하고 있어요. 이번에 아트 타이페이 출품 전시한 대표 작품들. 대표 작품은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매화 시리즈 작품이 있는데 이 매화 시리즈는 제가 여러 나라의 박물관이나 우리나라 박물관에 갔을 때 가장 보기 아름다웠던 작품인데 예를 들면 난초는 화면의 아래쪽에서나 오른쪽에서나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나무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위로 자라죠. 근데 단지 딱 매화만 아주 두꺼운 가지도 있고 아주 얇은 가지도 있고 화면 위에서 출발했다가 밑으로 빠져나가도 되고 밑에 출발했다가 한 바퀴 돌아서 왼쪽으로 빠져나가도 되고 그런 식으로 구도가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동양화 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매화가 가장 아름답대요. 그래서 저도 매화를 되게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게 보다가 아쉬운 점이 왜 이 박물관들에는 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들이 몇백 년 전에 다 있었는데 지금 젊은 작가들이나 역사를 보면은 어느 순간 서양 문물이 들어올 때부터 갑자기 모두가 유화로 바뀌면서 재료만 바뀐 게 아니라 개념조차도 서양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면 내가 그 한 몇백 년 전 작품이라고 가장 유명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지금 동양화 하는 사람들도 그걸 못 따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작품들을 봤을 때 이 그림들이 갑자기 다 박물관으로 버려지고 우리는 완전 다른 걸 하고 있고 이런 식이 아니라 점점 우리 사회가 다른 모습으로 점점
점점 발전했듯이 이게 그대로 동양화가 점점 서양의 장점들만, 재료의 장점들이나 어떤 더 예쁜 컬러감이나 아니면 좀 더 재치 있는 개념들을 반영을 해서 그 동양화가 계속 유지가 되었다면 과연 현대판 2025년은 어떤 식의 동양화가 있을까를 상상해 봤을 때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이 매화 시리즈가 사람들은 재료 때문에 유화라고 하기도 하고 화면 안에 들어있는 캐릭터들 때문에 팝아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표현 방식 때문에 하이퍼리얼리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소형화되어 매화나무까지 해서 뛰어노는 것 때문에 서리얼리즘, 초현실주의라고도 하긴 하는데 저는 이걸 그냥 동양화라고 봐요. 그리고 이런 작은 캐릭터들이 매화 위에 노는 모습들도 실제로 동양화에서 우리가 작은 나비나 곤충들이 항상 그 활용 점정처럼 놀고 있거나 아니면 큰 풍경의 동양화를 봤을 때도 어떤 잘 찾아보면 소를 몰고 가는 목동이 여기 보인다거나 이런 유머 감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유머 감각을 그대로 받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의 이 매화 시리즈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고 영화 감독, 소설가, MC 그리고 화가 찰강용의 이름 앞에는 다양한 수식어가 붙습니다. 예술 방면에서 다재다능한 찰강용은 방송인에서 미술 작가로 활동 영역을 성공적으로 넓혀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현대 미술을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이해하려 애쓰기 때문일 겁니다. 기존의 미술 영역을 넘어선 개념 미술가들의 자유로운 작업 중에는 작가가 표현하려는 메시지가 단번에 눈에 들어오는 작품이 흔치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텍스트를 활용한 작품은 조금 다릅니다. 직접적인 말 한마디만큼 명쾌한 설명이 있을까요? 그래서인지 텍스트, 미술가들의 오랜 단골 소재였어요. 바바라 크루거, 제니 홀저 등이 대표적인데 이 작가들 텍스트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드러냅니다. 찰강용 작가의 작품 역시 직관적인 문구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 직설적인 메시지가 오히려 피상적이면서 모호한 회화보다는 보는 이의 발길을 더 오래 붙잡아두는 역할을 해요. 찰강용 작가는 모든 건 그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야. 언젠가는 이 모든 순간이 가치 있게 될 거야와 같이 긍정적인 힘이 솟아나는 희망적인 텍스트, 이 글자라는 표현 방식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모든 이들의 내면을 치유하고 위로와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찰강용 작가는 착시를 이용하는 추상회화, 옵티컬 아트의 21세기 버전에 도전하는 작가이기도 해요. 찰강용 작가가 사용하는 재료는 렌티큘러 렌즈 시트를 이용한 찰강용 작가의 작품은 빛의 굴절 효과를 내기 때문에 각도에 따라 색채가 변하거나 움직임과 입체감이 나타나 시각적 충격을 줍니다. 리듬감이 나타나는 화면의 작품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색채의 변화도 보이고 그림 앞을 지나가면 화면이 출렁거리듯 일정한 패턴의 움직임이 나타나 작품을 보는 관람객에게 생동감 있는 시각적 경험을 제공해요. 작가 찰강용은 이번 아트타이페이에 화이트스톤 갤러리와 함께 참여했는데요. 입장 첫날 화이트스톤 갤러리 부스, 찰강용 작가님의 작품을 구매하기 위한 SBRP들의 오픈런이 연출되었고 화이트스톤 갤러리는 찰강용 작가님의 작품 60여 점을 오픈 첫날에 판매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작품은 대부분 40대 이하 컬렉터가 행사가 시작되자마자 싹쓸이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페어장에서 찰강용 작가님과 만나 멋진 작품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방송 진행자이자 소설가이고 이번엔 작가로 아트타이페이에 참가하게 됐다고 자신을 소개한 작가님은 이번 페어에 약 8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는데 작가님께서 펴낸 책 그리고 평소 SNS에 게재하는 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텍스트 작품들이라면서 이 텍스트를 보는 분들이 위로를 받거나 공감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또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나 구상하고 계신 작품 3개를 묻자 내년 3월에 도쿄 긴자 화이트스톤 갤러리에서 전시를 할 예정인데 그땐 중국어뿐 아니라 일본어와 영어 텍스트 작업도 시도해보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嗨，你好，我是蔡康永，我的工作是节目主持人、写作，以及这一次呢，我在台北参加了台北国际艺术博览会，在这个博览会当中，我做了一个展览，那展览当中有大概80件作品，全部都是以文字为方向创作的。那我的文字跟我写的书，还有平常在社交媒体上所发表的文字都有很密切的关联，就是我希望看到这句话的人能够得到鼓励或者是共鸣。明年3月的时候，我会在东京的银座的白石画廊展出，那个时候我就会尝试除了中文之外，也有日文跟英文的内容。 작가님께서 텍스트 작품 중 언젠가는 이 모든 순간이 가치 있게 될 거야 이 말을 한국 청취자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그 노력은 언젠가 반드시 의미 있게 될 거라 믿는다고 하셨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我这一次的展览当中有一件作品上面的话是有一天这一切
会值得。我想把这句话送给韩国的听众，我相信你做什么事情，你的付出有一天都会值得。 작가님의 말씀처럼 지금까지 노력한 수고가 모이고 모여 빛나고 가치 있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 타이페이에서 RTI 손전홍입니다.